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이번 주 역시 중국 전력 문제랑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주가가 계속 조정받다가 알약으로 먹을 수 있는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좋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이 소식으로 모더나는 금요일에만 11.37%나 내렸습니다. 이 소식으로 백신 관련 주식은 많이 내린 반면 여행 관련 ETF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많은 악재 속에 담비와 같은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국은 불안하고 10월 말까지 미국 부채 협상은 시끄러울 것 같고 금리 변동성은 심할 것 같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파월 형도 말로 때우는 건 이제 잘 안 먹힌다고 느꼈는지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공급 병목 현상으로 내년까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번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또 상승. 앞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이유는 일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안 보신 분은 일부 영상부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댓글에서 계속 질문하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채권 인버스 레버리지에 몰빵하냐는 질문에 대해 채권 인버스 ETF 종류와 제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채권에 대해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이 뭐냐면 그냥 쉽게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면 여러분은 채권자가 되고 정기예금 통장은 채권이 됩니다. 은행은 채무자가 되고 현금이 생기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만기 금액을 받으면 그게 퓨처 밸류, 미래에 받을 돈입니다. 그럼 단순 이자율 10%일 때 $100를 은행에 맡기고 몇 년 뒤에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식은 이렇게 되는데 어려워 보이죠? 단순 이자율이 10%일 때 $100를 은행에 맡기면 3년 뒤에 받아야 할 돈은 $133입니다. 여기서 내가 맡긴 $100를 채권 가격이라고 하고요. 10%를 채권 금리, 3년을 만기, $133를 퓨처 밸류, 픽스드 인컴, 미래에 받을 돈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1년 뒤에 $100를 맡기고 받는 돈은 $100 곱하기 1.1, $110이고요. 2년 뒤에 $110 곱하기 1.1인 $121. 이걸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받을 돈은 $121 곱하기 1.1, $133가 되고요. 여기서 기억하실 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정수익,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단순 이자율이 10%일 때 $100를 은행에 맡기면 3년 뒤에 받아야 할 돈은 이렇게 표현하고 N년 뒤에 받을 돈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년 국채, 20년 국채, 30년 국채를 여기에 적용하면 단순 이자율이 10%일 때 $100 채권을 사면 10년, 20년, 30년 뒤에 고정수익은 얼마일까요? 지금 $100에 산 채권은 10년 뒤에 약 $259가 되고 지금 $100에 산 채권은 20년 뒤에 약 $672가 됩니다. 지금 $100에 산 채권은 30년 뒤에 $1744가 되고요. 채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는 더 받는구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반비례해서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린다. 그리고 조금 더 아는 분은 채권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 가격은 더 크게 내린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위에서 보여드렸죠? 그럼 여기서 미래에 받을 돈, 이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금리가 10%에서 2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100 주고 산 채권은 20년 뒤에 $259를 받기로 한 건데 채권 금리가 10%에서 20%로 오르면 채권 가격은 $41.9가 됩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니 채권 가격이 하락하죠? 채권 금리가 오르면 싸게 산 채권도 나중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원래 $100를 주고 산 채권은 20년 뒤에 $672를 받기로 한 건데 채권 금리가 10%에서 20%로 오르면 채권 가격은 $17.5가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만기가 더 긴 채권은 가격이 더 하락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 $100를 주고 산 채권을 30년 뒤에 $1744를 받기로 한 건데 금리가 10%에서 20%로 오르면 채권 가격은 $7.35가 됩니다.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공식이고 이론인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린다. 그리고 채권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 가격은 더 크게 내린다. 여기서 추가를 하면 채권 가격이 내리면 채권 ETF, TLT는 하락한다. 채권 가격이 내리면 채권 인버스 ETF, TBF는 오른다.
채권 ETF도 레버러지 상품, 즉 2배, 3배 오르는 상품이 있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심한 시기이니 가급적 레버러지 상품은 피하자. 지난주 FOMC에서 대놓고 테이퍼링 한다고 하고 점도표에서 연준위원 9명이 내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고 파월 영은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공급 병목 현상으로 내년까지 오래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 9월 22일부터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리고 20년 국채금리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ETF는 하락, 채권 ETF가 하락하면 채권 인버스 ETF는 상승, 고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인버스 ETF는 상승합니다. 미국 20년 국채 ETF인 TLT 차트를 좀 볼까요? 9월 22일부터 쭉 하락하고 있죠? 이번엔 미국 20년 국채 인버스 ETF인 TBF 차트를 보겠습니다. TLT랑 반대입니다. 미국 20년 국채 인버스 레버러지 ETF에는 TBT와 TMV가 있습니다. TBT는 2배 상품이고 TMV는 3배 상품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도 불안하고 부채 협상도 불안하고 파월도 불안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레버리지 상품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만약 이 2~3배 레버리지 상품을 현금을 보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한테 $3,000가 있는데 TBF에 $3,000를 다 투자하면 몰빵이지만 TBT에 $1,500를 투자하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TBF에 $3,000 투자한 효과를 가져가면서 현금 5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TMV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1,000만 투자해도 TBF에 $3,000를 투자한 효과를 가져가면서 현금 66%를 보유할 수 있고요. 레버리지 상품을 잘 이용하면 일정한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몰빵을 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TMV에 $3,000를 다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변동성이 심할 때 레버리지 상품은 의외로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채권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채권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채권 가격이 내리면 채권 ETF도 하락한다. 채권 가격이 내리면 채권 인버스 ETF는 오른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채권 레버리지 ETF 상품은 현금 보유 전략으로 활용하자.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잘 복습하시고 채권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구글에서 프린들 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강의 신청을 클릭하시고 프린들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채권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